고개 찍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레아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 한번 모셔보고 미술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화랑미술제에 와 있고요. 오늘 새로운 분 모셔서 화랑미술제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미술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허유린 큐레이터님 어디 계실까요? 저기 계신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화랑미술제 같이 보게 될 허유린 큐레이터님이에요. 고개 찍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유림 큐레이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허유린 큐레이터님께서 네. 이렇게 출연 결심을 해주셔서 대표로서 되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언제 불러주시나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합류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야 뭐 제가 안 부른 건 아니고 아껴두는 또 제가 최종 병기 허유린 큐레이터 아닙니까? 저희 또 뭐 안 시간은 오래됐지만 또 워낙 바쁘셨고 또 큰 전시들을 많이 또 기획하셨으니까 이렇게 누가 될까 초대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먼저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고 미술 이야기를 또 같이 하고 싶다고 해주셔서 전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저도 정래 대표님과 또 이렇게 레아트와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화랑미술제는 간단한 한 줄 평 같은 걸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조용하지만 강자는 역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약간 약육강식 같은 네,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아시는 분은 워낙 유명한 큐레이터 분이라서 허유린 큐레이터의 어떤 그 분야에서는 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또 저희 쪽에서는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볼게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크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술학을 전공하고 미술 필드에서 전시 기획을 주로 하고 있는 허유림 큐레이터입니다. 그동안은 이 공공미술관에서 협력 기획자로 쭉 일을 해왔고 상업미술 쪽에서는 이제 시장과 미술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강의와 원고로 고객분들을 이제 찾아뵙고 있습니다. 고개 찍어주세요. 네. 네, 제가 화면으로 좀 들어와 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은 화면에, 네. 네. 저도 제 채널에 출연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요즘 무용가만 이제 제가 좀 예쁘게 찍어드리느라고. 그렇죠. 네, 요즘 이제 무용수 밤양갱 저도 예, 네. 그렇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춤을 출 수는 없어서 네. 이제 미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네. 조금 마주보고 얘기를 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화면 되게 예쁘게 나오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화면빨 이렇게 잘 받으신지 처음 알았어요. 자, 이제 화랑미술제 네. 일단 본론부터 어떠셨어요? 그냥 전반적인 소감. 네,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래도 실력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게 제 인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 네. 사실 제가 아쉬울 건 없지만 네. 아트페어를 그래도 계속 경험을 한 입장에서 예. 보면 아마 우리가 아침 시간에 가서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많이 한가해졌다? 네. 이제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네.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아트페어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네. 지난해보다 지지난해보다 음. 많이 사람이 없다. 네. 그리고 뭔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수량도 네. 조금 약간 준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글쎄요. 구체적인 이유, 딱 떨어지는 이유. 이거는 저는 미술 시장에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큰 움직임을 본다면 미술이라는 이 분야가 경제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맞아요. 보니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불과 2, 3년 전과 비교해서 더
더 어려워졌고 맞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 시장에 몰렸던 돈들이 결국에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가 좀 꺼졌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조차도 그림 한번 사볼까 했던 게 불과 2, 3년 전이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어서 되게 현실적으로 이제 애호가 분들이나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정도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불경기의 영향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체적인 경제의 불경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의 불경기도 네. 한몫을 한 거고. 네. 또 저는 다른 원인으로 찾는 게 아트페어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 3년 사이에 그 미술 시장이 좀 확장, 저변 확대가 되면서 네. 또 지역마다 또 어떤 주최사마다 아트페어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작품이나 네. 참여하는 작가분들도 좀 분산이 되지 않았나. 그래도 화랑미술제나 아니면 뭐 키아프나 좀 이렇게 국내에서 좀 규모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운영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해나 작년, 뭐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래 대표님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작가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작가님들이 전부 다 페어에 출전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그다음 또 자기 형편에 맞게끔 이 아트페어를 꾸리고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만큼 다양해지면서 좀 분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미술 시장에도 작품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좀 잡아볼 수 있는 측면하고 저는 연결고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잡아볼 수 있다는 건 어떤? 뭐 가장 쉽게는 네. 가격이 있겠죠, 가격. 그러니까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는 뭐 몇십만 원에서 뭐 한 1, 200만 원짜리 그렇죠. 작품부터 시작해서 네. 소위 말해서 저기 미술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뭐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내셔널 그렇죠. 갤러리 정도에 가야 볼 수 있는 작품, 거기서 초대전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까지 말 그대로 급이 나눠져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아트페어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작가들, 네. 아주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직 가격 형성이 조금 안 된 작가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하이엔드급 작가들을 또 네.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네. 것도 장점이기도 한데.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그러면 허이르 큐레이터랑 저랑 좀 재미있는 관계인 게 만난 안지는 뭐 한 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허이르 큐레이터랑 저랑 약간 결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MBTI도 똑같고, 아, 네. 네, 우리 둘 다 이제 인프피잖아요. 그렇죠? 약간 결은 이제 맞는데 네. 허이른 큐레이터랑 저는 취향이 또 반대란 말이에요. 아, 이런 네.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어디 이제 해외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제가 선물을 이렇게 골라드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허이른 큐레이터 선물 고르는 게 제일 쉽다. 네. 이게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분들 선물은 그냥 제가 좋아하거나 좋아할 것 같은 거를 고르면 되지만 허이른 큐레이터 선물은 제가 안 좋아할 만한 걸 딱 고르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 지점이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허이린 큐레이터님이 좋아하는 작품은 제가 좀 안 좋아하고, 네.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취향에 맞지 않고,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허이린 큐레이터의 좀 취향에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약간 한 작품을 두고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허이린 큐레이터님은 이번에 이제 아까 쭉 둘러봤을 때 네. 본인이 그냥 뭐 어떤 관점에서든 뭐 시장적인 관점에서든 취향이든 네. 좀 마음에 드셨다거나 아니면 네. 주목이 된다거나 하는 작가나 작품이 있으셨을까요? 아, 워낙 많은 작품들, 그 다음에 이번 아트페어에는 유독 젊은 작가분들이 작품을 많이 출품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화랑협회 측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둘러본다고 둘러봤는데 저는 대구 우손 갤러리에서 이렇게 픽한 허창미 작가님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그 작품 대략적으로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말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거친 듯 하지만 뭔가 그 안에 형상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고 아까 그 본 작가분 중에 네.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슈퍼나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유화로 맞아요. 표현했는데 뭔가 굉장히 흐릿한 표현이긴 네. 한데 뭔가 좀 강함이 좀 있었던 예, 그 맞습니다. 젊은 작가님 작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제가 그 작가님 작품을 부산 비엔날레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도 큰 사이즈로 나왔던 작품이 굉장히 이 선이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이즈가 작아져도 오히려 그 작은 캔버스에 맞게 그러니까 이 캔버스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님이 공간을 장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이번에 확실히 더 느껴졌고 두 번째는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갤러리스트 분이. 근데 그 부산의 날씨라든지 뭐랄까 그 색감이라든지 이게 작품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품을 보는데 내가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적이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쪽 류의 작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군이라는 게 네. 표현 크리에이터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약간 딱 떨어지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뭐 풍경이라고 하면 풍경이 아주 예리하게 표현된 네. 작품들, 그다음에 어떤 주제라던가 이런 인물도 뭔가 그 인물의 이런 어떤 예리함이라던가 완성도 측면들을 더 좀 강조하는 크리에이터이긴 한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허찬미 작가, 네.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아까 지나가면서 헐린 크리에이터님, 저거 되게 내가 좋아하는 작가야,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야 라고 했을 때 저도 보면서 이 작품은 괜찮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볼 때 약간 흐릿한 풍경이잖아요. 네. 약간 제 표현에 하면 약간 카메라 핀이 안 맞은 느낌. 음. 카메라를 정확하게 핀을 맞추지 않고 핀을 맞추기 전이나 아니면 움직이는 상을 찍은 느낌이란 아,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반추상으로 가거나 네. 뭔가 어떤 주제적인 부분이 흐려지면서 좀 모호함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면서 좀 드러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이 작가님은 그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저는 어디서 오냐고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부산 컬러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네. 약간 그 해양성 기후가 가진 네. 약간 남미의 느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강한 파랑색. 그 파랑색 안에 그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런 뭐 차선의 색깔이라던가 네. 약간 그 촌스러운 주황색 같은 건데 그런 네. 이제 반사경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적인 그런 색깔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로 나오면서 작품을 지나가면서 잠깐 서서 멈춰서 보게 만드는 게 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작품을 실제로 앞에 가서 봤을 때 제가 가졌던 느낌은 정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흔들리는 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종의 페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너머에 확실히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오브제가 그리고 뭔가 개념이 이렇게 꽃을 피워낸 느낌이라서 저는 야, 작가님이 비엔날레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보여주셨는데 뭐 아트페어에서도 이렇게 잘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작가님들이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소개야 뭐 가끔 하긴 하지만 저도 뭐 강의도 하고 기획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좀 더 비평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평적인 이제 미술 비평 영역에서 좋아하는 작가분이 어떤 작가냐면 이중 코드를 갖고 예. 계신 작가분이에요. 네네. 이중 네. 코드라는 거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하나는 대중성을 만족시키는 작가, 또 하나는 어떤 예술성을 만족시키는 네네네. 작가.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대중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고 또 대중성만 또 추구하다 보면 깊이 또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작품에서 좀 가볍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이 작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의 대중성이라는 건, 제 기준의 대중성은 집에 걸어놨을 때 예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작가색이 지나거나 좀 많이 그로테스크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집이야 괜찮겠지만 가족이 사는 응접실에 네. 작품을 걸기에는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러면 이게 약간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나만 좀 갖고 싶어 하다거나 네. 좀 더 마니아틱한 느낌이 나는 게 조금 더 예술적인 느낌이면 이 작가분은 뭐 집에 걸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좀 예술적으로 깊은 현장에 가거나 좀 이렇게 마니아틱한 분들도 어떤 지점에서 그냥 선택을 하기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작가분, 젊은 작가분들 중에 젊은 작가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다는 기준이 뭐 하여튼 뭐 저희랑 비슷하면 젊은 건데 아무튼 그런 지점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작가라서 그 발견 덕분에 제가 그 작가님 또 하나 알게 돼서 기쁜 시간이었고요. 네. 또 제가 좋다고 한 이런 작가님의 작품을 공감해 주셔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쵸.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제가 저거 좋다고 하면 제가 그러죠. 저게 왜 좋아? 그렇죠. 이제. 정래애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 전시 좋아요라고 하면 네. 그럼 걸러야겠네요 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이라서 이제 그 전시 말고 다른 전시로 가야겠구나 하고 저도 뭔가 제가 전시를 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와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제가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별로라고 하는 건 제 취향에 안 맞는다는 거지 뭐 전시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네. 또 한 명 한번 정해줘 보세요. 되게 재밌네요. 저는 오히려 저 작품은 정래 대표님 취향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갔는데 야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내다니 라고 생각했던 작가가 있어요. 지금 갤러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노현우 작가라고 음. 풍경을 그렸습니다. 네. 근데 작품 제목이 그 숫자로 영화 파묘에 나온 것처럼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늘의 그 좌표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지도상 좌표를 말하는 네. 위도와 경도 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진이 아니고 붓으로 다 일일이 그려내셨는데